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전주대학교 오영택 교수님, 지역특화연구소장 한문화 전문가시고 한국 음식을 비롯해서 전주의 한문화와 관련한 전문 연구자이고요. 한 분은 한문화 국제협회 회원이 한 800명, 10년차 되는 민간 NGO인데요. 거기에 회장이시고 전라도 음식 이야기 식당에서 가보셨죠? 김관수 회장님. 저희 같이 모여서 그동안 그 준비를 해온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경선 끝나고는 이제 오늘 처음 무대에 섰습니다. 전주 시민과 전북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늘 고민의 한 복판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 의원 시절 내걸었던 비전이 동양의 밀라노로 갑시다. 맛과 멋의 고장 밀라노처럼 맛으로 먹고 살고 멋으로 먹고 살고, 이것이 공장 짓는 경쟁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21세기 문화의 세기가 되면 전주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제 비전을 설명해 드리고 했습니다. 다행히 어쨌든 전주가 한옥마을로 한국인들이 주목하는 도시가 된 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해서 오늘 주제는 세계적인 음식 관광 도시로 갑시다라는 주제입니다. 현재 음식 관광을 주제로 내건 도시는 대한민국에서 포항 음식 관광 도시, 목포 음식 관광 도시, 그러니까 한 발짝 앞서 있습니다만, 그러나 경쟁력 면에서는 포항이나 목포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더 이상 고향을 등지고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등지를 들고 살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바로 세계적인 음식 관광 도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요. 전주는 지난 2012년에 국내 최초로 세계 네 번째로 음식 창의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국내 최초고 세계적으로도 네 번째 유네스코 음식 창의 도시가 됐습니다. 그 배경은 궁중식 황실식문화 또 전통식문화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주에 왕의 밥상을 비롯해서 한정식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정식 그러면 앞에 전주가 따라 붙는 거죠. 서울 한정식, 부산 한정식 뭐 이런 말은 없죠. 대전 한정식, 전주 한정식이죠. 전주의 전통 음식으로는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이미 알려진 전주 비빔밥을 비롯해서 콩나물국밥, 돌솥밥, 황포묵, 막걸리 등이 있고, 주전부리로도 초코파이, 김밥, 칼국수, 튀김 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먹거리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전주가 맛의 도시로 자리매김된 배경은 기본적으로 천연적인 혜택도 있습니다. 견훤왕이 전주를 왕도로 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주천, 덕진이 큰 덕자에 나루진자죠. 덕진까지 큰 배가 들어와서 좀 만경강을 타고, 그래서 해산물 공급이 됐고, 또 모악산을 중심으로 한 둘러싼 산들에서 산나물, 약초, 그리고 들녘에 풍부한 곡식과 과채류, 날짐승, 들짐승 이런 소재가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흐르면서 전주가 이제 맛의 도시가 된 것인데, 그런데 과연 이 맛의 도시 전주가 음식 관광 도시가 돼서 음식을 맛보러
전주로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음식 관광 도시로 전주가 발돋움하는 것이 먹고 사는 전략의 하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통 음식 문화에 더해서 계층과 연령에 맞는 맞춤형 식문화, 이걸 좀 현대화해서 미래형 한식도 개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한옥마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한옥마을과 함께 전주 음식을 미식 투어를 위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꿔 가겠습니다. 그래서 한옥, 한복, 한식이 어우러지는 이런 한문화의 한국인의 고향, 한문화의 고향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전주 음식 퍼포먼스, 미식 축제, 또 음식 문화를 테마로 한 디너쇼, 또 거기에 맞춘 그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맛의 도시는 이제 한옥마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동문 사거리 있는데 동문, 또 오거리에 있었던 북문, 또 서문교회 자리에 있었던 서문을 복원해서 4대문 안에 곳곳 거리를 맞춤형 특화거리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삼천동에 있는 막거리 거리가 왜 쇠퇴하고 있는지를 좀 잘 따져서 제도약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활력을 잃고 있는 구도심을 활용해서 김밥마을, 김치체험마을, 왕의 음식마을, 가문내림마을, 전주에는 전주 최씨, 전주 유씨, 진주 강씨, 전주 김씨, 전주 이씨 등등 수백 년 내려온 가문이 있고 가문마다의 독특한 전통 음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강, 치유, 천연 음식 마을, 가맹마을 등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시내 4대문 안에 각 동별로 적어도 1개 이상의 음식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상명하달식이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의 음식 문화 도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 비빔밥 축제가 한계를 갖는 것은 비빔밥에 국한된 때문인데 앞으로 이것을 천년 왕도, 천년 전주, 전주 음식 축제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국에 전주 식당이라는 이름이 한 3,000개가 넘는데 또 미국, 유럽 등에도 있고, 그래서 전주 이름을 활용한 이런 간판은 우리에게 뭐 값으로 칠 수 없을 만큼 큰 자산이고 곡덩어리죠. 이를 활용해서 인증제를 도입해서 전주 식당 경연대회 인증제 이런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화 음식거리가 자리를 잡고 전주 음식 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관광객 발길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주 한옥마을이 뜬 것도 SNS가 결정적이었죠. 이 SNS를 통한 전파인데, 따라서 K푸드 유튜브 엑스포 같은 것도 좋은 기획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유명 유튜버들을 초청해서 전주 전통 음식과 K푸드 메뉴 등을 또 외국인 시식 코너 등을 운영해서 유튜버의 힘으로 전주를 지구촌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K 간식입니다. K 간식. 지금 뭐 충무 김밥이나 또 뭐 김씨네 김밥이나 이게 이제 전국의 유명 브랜드가 되어 있는데 아직 전주 김밥은 선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명 유튜버들을 활용해서 K푸드를 세계화하고, 지금 세계 식품 산업 규모가 지난해 기준으로 1경에 이릅니다. 국내 식품 산업 규모가 600조가 넘고요. 전 세계에서 한류 컨텐츠 바람에 최근에 뉴욕이나 유럽에서 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몇 년 전 코로나 이전에 그 한류나 한식에 대한 인식과 지금은 천양지차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과거 일본의 스시, 초밥이
최고급 대접 식문화였다면 이제는 한식당에 가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초대받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다,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한류 콘텐츠 바람이 있고 청년층과 SNS를 통해서 K간식 열풍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현재 라면 하나만 해도 수출액이 6천억에 달하고 라면, 김밥, 떡볶이, 핫도그, 주전부리의 또 메카가 전주 익도입니다. 그래서 주식인 한식, 한식형 중국 요리, 또 한식형 양식 요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이면 세계적인 음식 관광 도시 진주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K푸드를 현지식에 접목시키기 위한 실용적인 레시피를 우리말로 말하는 레시피, 조리법을 집중 개발하고 신상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판매망 구축도 중국, 중남미, 아프리카, 미국 등 식당 운영, 마케팅, 식자재 공급 시스템, 요리 기구까지 세세히 설계되는 그런 음식문화 산업, 식재료 산업, 이게 단순히 그냥 먹는 음식에서 그치지 않고 식재료 산업까지 연계되는 연관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국제 인증 제도를 통해서 전주 출신 젊은이들이 경영하는 해외 판매망을 통한 한국 음식, 전주 음식을 세계에 공급하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주에 4,500만 명이 찾아옵니다. 전주는 1,500만 명입니다. 경주를 넘어서기 위해서 한옥마을로 국한되어 있는 이 관광사업 영역을 최소한 4대 문안으로 넓혀야 한다. 전주시가 추진 중인 전주 관광 케이블카 사업, 대성동과 색장동의 체류형 거점 공간 확보, 모악산 일대 한옥호텔, 캠핑장 조성 등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고 체류할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전주 도심에 세계 음식 백화점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통을 근간으로 한 창의적 음식 콘텐츠를 집대성해 놓은 한식 기반 미대화 본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화 음식거리가 지점이라면 이 백화점이 본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왕가 음식이 과거였다면 가장 한국적인 대중 음식이 현재고, 한문화를 기반으로 한 세계적 음식을 개발해 선보이는 것이 미래 음식이 될 겁니다. 이 백화점이 그 산실 역할을 하면 될 것이고요. 또 한국 음식 종합학교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주에는 이미 전주대학교에 국비 120억을 투입해서 만든 국제 한식 조리 학교가 있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쇠퇴해서 청산 과정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오영택 교수님이 잘 알고 계신 바인데요. 이것은 지금 법적으로는 2018년에 제정된 한식진흥법 그것에 따라서 이제 설립된 학교인데, 이 학교를 그냥 폐교하도록 하는 건 너무 자원 낭비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살려내서 전주를 세계적인 음식 관광 도시로 만드는 그런 연구 기지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국립특수대학 성격의 음식종합학교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한예종이 이제 문화관광부 산하에 있는 종합학교라고 하지만 사실 한국 문화예술의 인재양성의 요람인데, 한국 음식종합학교를 전주에 국립으로 가져다 놓으면 그것만으로도 세계적인 음식관광 도시의 메카가 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에서 K-팝, K-드라마에 의해서 K-푸드를 책임질 한류 음식 장인들을 배출하게 되고 청년 창업의 산실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지 아이디어로는 그 에코시티 옆에 기무사 부지 마루 전평이 있는데, 무상 양여를 받을 때 국가 프로젝트와 연결하면 국방부 재산인데, 예를 들어서 음식종합학교를 농림식품수산부 산하로 추진한다면 정부 대 정부, 행정부 대 행정부가 무상 양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적으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K푸드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600조 규모의 식품 산업을 2027년도는 1100조로 성장시키겠다는 기본 계획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타는 거죠. 김치 등 전통 식품 산업 활성화 방안이 들어있는데 한식에서 김치는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전주를 또 광주 김치 축제가 있는데 그것을 능가하는 김치 전주 김치 축제도 기억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곳에서 전주에서 제2의 백종원, 제3의 백종원이 계속 배출된다면 전주가 먹고 사는 일에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전주가 먹고 살 만한 도시, 시민들이 허리 펴고 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민생 경제 도시를 만드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결국 시민사회, 또 언론, 그리고 대학, 그리고 정치권, 행정, 산업계, 노동계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원탁회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각 부문 대표자 회의, 그리고 필요한 전라북 도민 만민 공동회, 전주시민 만민 공동회 이런 걸 통해서 합의를, 시민적 합의, 도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대로는 우리에게 비전이 없는 건데 비전의 하나로서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한 두 분의 하나인데 음식 관광 도시로 가는 것이 시민적 합의를 이룬다면 훨씬 좀 힘을 갖고 탄력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언론인 여러분들의 또 많은 아이디어와 또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함께 배석하신 것은 질문하시면 전문적인 답변을 좀 드리기 위해서 계십니다. 이강 목장께서 질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우리 후보님 말씀대로 우리 전주에는 이제 해산물부터 시작해서 나무나 약초 막 소지가 같은 거 있어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 맛의 도시, 음식의 도시가 언제나 이제 가격에서 이제 걸려요. 술이 쫙 올라가다 가격이 턱 걸리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삼천동 막걸리 종 아마 이쪽도 가격 측면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언제나 우리가 뭔가를 흥행이 되다 보면 가격이 이쪽 저쪽에서 들쑥날 수밖에 오르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작을 방법이 없나요? 그거는 직접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상식적인 감각으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음식이 저도 이제 강릉에 가서 경포대에서 음식을 먹으면 소비자들 성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12만 원 음식도 10분, 20분 줄을 서서 먹기도 하고 그래서 막걸리도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저렴한 막걸리, 또 단품 안주도 있고 또 진수성찬으로 그냥 나오는 막걸리도 있고 그래서 해야지 어떤 가격을 딱 그 규제를 하게 되면 요새는 음식은 뭐 하나가 막 10만 원도 갈 수도 있고 또 1,000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현실적인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경쟁력에서 그게 음식이 돈의 가치를 가느냐 돈보다 못하느냐 이런 데에서는 따져야 되지만 전주 비빔밥이 지금 가격 문제를 위해서 지금 지휘적 수식까지 했던 비빔밥이 지금 거의 상당히 이미지가 잘못됐잖아요. 우리 전주 사람들이 보호해줘야 되고 이제 언론에서 보호해줘야 되고 하면서 우리의 문제점은 우리 스스로 해야 되는데 언론에서 막 나와버리면 외부에서 뭐 진주 비빔밥이라는 이름도 없었는데 지금 그런 데서 커나가고 전주 비빔밥 오히려 위치되는 가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적인 감각에서는 막걸리가 이제 다양성 있게 안주가 조금 더 고급화도 되고 또 그 가격에 맞게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격으로 국한을 시켜서는 아마 음식이 바라보는 현장에서는 저렴한 막걸리집, 또 중품 막걸리집, 고급 막걸리집 이렇게 다양화, 가원화
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 목포가 음식관광도시를 선포했고 포항이 음식관광도시 비전을 선포했는데 뭐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목포, 포항보다 훨씬 경쟁력이 우선 브랜드가 포항 음식 브랜드 목포 세발낙지는 유명하지만 그 브랜드에 있어서 전주와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브랜드 말씀하신 게 실제 보면 우리도 필요는 느끼지만 좀 소금하면 대접할 게 없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음식이 뭐냐면 상인분들이 이 음식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사실 쉬운 다른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 되는 거죠. 그 문제도 제가 답변하자면 전주가 그전에 2007년도 8년도에 사단법인 전주 한정식 발전 협의회를 만들어서 전주시에서 예산도 지원을 발전 가다가 저희가 벤치마킹인데 전라남도, 강진도 가보고 서울도 다 가봤는데 이제 그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그 현장의 주민들이 그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부족하면 계속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제 행정에서라든가 어떤 학교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그분들이 갈 수 있도록 끌어가다 보니까 지금 전주 한정식, 본래 전주 한정식, 전주 주인밥, 전주 콩나물국밥인데 지금 남도 한정식으로 어느 순간부터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주가 이제 전주시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가장 전라북도가 잘할 수 있는 게 공항이 있는 것도 항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음식 산업으로 그 수조원, 수십조를 벌 수 있는 그런 전주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금 아까 음식이 그전에는 이렇게 좀 지원도 하는데 전라남도는 음식에 관해서 한정식에 대해서 엄청나게 거기에 대해서 광고도 하고 신경도 쓰고 남도 한정식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전주는 한정식에 대해서 거의 어느 순간부터 지금 신경을 가만 전혀 지금 그런 부분이 한 8년 이상 이렇게 놓다 보니까 지금 정작 안동 같은 경우는 12개 음식을 TF팀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메뉴 개발되어 있고 안동은 브랜드, 음식 브랜드를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전국화, 뭐 안동 찜닭이 전국에 다 팔잖아요. 근데 정작 전주라는 브랜드의 음식이 뭐 서울에서도 광화문에서도 안 팔고 부산 광복동에서도 안 팔고 광주 충장만에서도 안 파는 그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지금이라도 저희가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빨리 음식의 메카로서 세계적인 관광도시를 하려면 관에서 같이 이렇게 민학 정치권에서 같이 협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서 가격 전략에서도 전문가의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주의 음식이 발전되게 된 계기는 2조 시대 때죠. 왕가 음식하고 계속 교류하다 보니까 고급화. 대상이 왕의 음식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좀 푸짐하고 고퀄리티죠. 근데 지금 많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은 국민이 왕입니다. 국민 하나하나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 계층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단품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전부리 인터넷상에서 전국의 주전부리 16성 이렇게 막 나와요. 그걸 찾아가거든요. 그 젊은 층,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전통의 계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기본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각 지역에 대표 음식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전문가의 손길을 빌어서 대중화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집중화하면서 이 음식에 그 다음에 혁신화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접하면서 많이 음식의 형태가 변경이 됐어요. 저희가 쫓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가격도 이렇게 다양화해가지고 고급에서 이렇게 하는데 다만 이제 앞서서 얘기했습니다만 비빔밥 비싸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 이렇게 간단한 비빔밥도 있고 심지어 비빔밥은 한 뭐 삼각김밥도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자꾸 개발을 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국민이 왕한테 접근하는 새로운 차원의 시스템 체계를 가져옵니다. 이럴 때는 클러스터가 필요합니다. 한 분의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경영 쪽도 필요하고 물류 쪽도 필요하고 가격 전략 이런 것이 합심을 해가지고
세 개의 음식으로 가는데 충분히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 이제 경선 후에 이제 본선 임하시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경선 후 이제 본선 임하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를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존감을 회복하라, 목소리를 제대로 내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권력 운용 형태를 전면에 서서 선봉에 서서 비탄하고 규탄하고 비판하고 싸워라 하는 얘기고, 또 16개 시도 가운데 전라북도만 예산이 줄어드는 이런 기막힌 현실과 전북 홀대에 맞서 싸워라 하는,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을 세우라는 것이고, 그리고 중앙정치의 존재감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고, 우리의 밥그릇을 제대로 지켜라 하는 그런 명령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명령을 잘 수행하도록 더 낮게, 그리고 더 귀를 넓게 열어서 경청하고 잘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음식은 다 관심이 있잖아요. 네? 네, 진짜 없어요. 진짜 지금 아까 말씀처럼 한정식은 남도 한정식이 앞에 따라붙고, 이제 전주 한정식이 잘 안 들리고. 한국식은 뭐